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지난날의 악몽에서 또는 마치 착각 같은 순간에서 점차 우위를 확보하고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가도 같다는 생각으로 비겁한 집단에 맞서 더욱 강력한 압박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지는 이들의 거짓 증거의 진실을 무기로 세계의 언론과 아직도 행동을 망설이는 이들을 돕고 격려하며 함께 발맞춰 나올 수 있는 명분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은 이제 그만 접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가 받은 퍼센테이지가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기 파면당한 지나온 일에서부터 당금 이 나라의 흥망존폐의 기로에서 새로운 어셈블리로 시작하여 떠나버린 민심과 언론의 분탕질로 일탈됐던 국민의 마음을 되돌려야 할 것이며 가짜 뉴스와 이간으로 찰나에 등을 돌린 적지 않은 우리 국민들도 하나같이 저리게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좌파에게 무너져 속절없이 침몰하는 우리 귀한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첫째, 언론의 음흉한 흉계를 절대로 믿지 말고 우리보다 더 지금의 상황을 낱낱이 알고 있는 국제 언론을 주목하고 정확한 팩트만을 올리는 검증된 기사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언론사 모두가 지금같이 보도한 내용을 듣고 보면 확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우리 대통령 사건의 정황 정도의 보도를 하며 시청자와 구독자들을 각 방송사의 낯이 익은 고정 패널과 함께 정황을 증거인 양 증폭시켜서 시청자들과 함께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기질을 해대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했던 당시의 상황적 한계가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라는 지난 일에서 이제라도 모든 것을 알게 됐다면 정말 심히 부끄러움을 알고 나라를 구하는 이 엄중한 일에 힘을 보태서 훗날에 있어 후회를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홍준표 이자에 관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그릇됨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되고 나서 하는 양이 절대로 온전하게 보수를 대표하는 그 확실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국으로 죄지은 마음으로 겸손을 가지고 모두를 표용하며 당의 안돈을 위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선거에 참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언론의 속임수에 노란한 부끄럽고 상처받은 보수를 결집시켜 새롭게 재편성 반격할 수 있다는 무한의 힘을, 즉 잠재된 모든 보수의 그 힘이 다시 여기로 모여질 수 있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보여주었다면, 나아가 박근혜와 나라를 배반한 자들을 국민 앞에 꿀려서 사죄케 하였다면, 아니 이런 신웅이라도 해보겠다는 마음만이라도 가졌다면 일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처한 입장이 있죠.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러한 일련의 일로 문제가 되어 다시 구속되는 사태에 이른다 하더라도 인간 홍준표의 입지와 자유한국당의 국민의 무한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다 그만두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새로이 정립된 위상이야말로 온 국민의 기대를 등에 업었을 것입니다. 일이 이쯤인데도 순리를 분간치 못하는 이 용렬한 인간이 난데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 문제와 무능한 정치를 했으니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개의 수작을 펼치며 벌건 상판 허연털에 절근이를 혁신위원장이니 하며 새 판을 짜겠다고 해서 그나마 국물이라도 바라고 붙어있던 한 줄의 얼빠진 물이마저 내치게 만드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그나마 박근혜를 구해주길 바라는 그 우파가 없었다면 24%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아주 한심한 머리다. 참 욕을 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황을 얘기하자면 홍준표를 핸들하는 아니면 생각을 같이 하는 그 일단의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혹 MB 세력이 아닌가? 글쎄 모르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조금 거슬러 보면 이 인간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정말 억울하게 당했다는 등 수작을 붙이더니 춘향전은 향단이라는 둥 하며 무능한 정치인이다까지 수없이 말을 바꾼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오늘은 또 내일은 무슨 말을 하였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전혀 기억지 않는 골동과 정신에 이 심각한 디스빌리티를 가진 이런 놈들을 정상인인 우리가 지도자로 삼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무릇 생긴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은 맛도 좋고 싱싱한 화로가 잘난 화로가 더 쫄깃하지요. 정치판 나으리는께 무엄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방통위원장 같은 이런 국무위원들도 기왕이면 외형도 말끔한 분이면 좋지가 않겠습니까? 물론 마음이 정신이 그보다도 앞서야겠죠. 국민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겠죠. 그러나 대통령도 인중이 안으로 우그러지지 않은 상판이면 좋겠고 야당 대표도 무슨 옛날 엿장수나 복날 개엄치러 다니는 거린거리는 안 보고 싶고 쭈그러진 빡빡대가리도 혐오스럽고 짤막한 짤막동이 또는 개눈박이 공산당 또 노가라든가 하는 정의당의 의원 한 개는 개눈보다 더 보기 힘든 상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자법 수준에 비교하며 감옥은 호텔 수준이다라는 이 잡것은 개눈박은 누구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버린 지금 나는 이들에게 하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위로는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이뤄낸 경제 발전과 부국 강병론을 들먹이며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의 무능함과 아울러 총체적 주범의 문제의 주범으로 최경환 서청의 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출당시킨다? 이게 바로 혁신위원장 유석춘이 말하던 적장과 함께 끌어안고 간다는 의미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멍청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석춘이 한술 더 떠 말하길 자연인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예우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아니 왜 최소한입니까? 받으려면 당연히 최대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인사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 조치는 그 시체에 마치 칼질을 하는 것이나 진배가 없다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완곡하고 단호한 혁신의 대상이 서청원이다. 참으로 허접해진 인간 유석춘이를 봅니다. 살이 올랐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자유한국당 그 밥맛이 짬밥이 참 맛이 좋은가 봅니다. 그 홍준표랑 호영호재하고 지내는 것 같은데 참 말을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바꿔도 이게 참 좋은 건지 참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